안녕하세요. 호담서원의 호담입니다. 동화로 내면 찾기 귀신이 나오는 성에서 소년이 겪은 일에 대한 질문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그 앞에 질문들을 다루면서 참 질문을 통해서 내가 가진 어떤 그 마음의 불편함이나 어떤 방향성을 보여준다 라고 말했는데요. 그런 걸 통해서 본인의 일치성이나 또는 모순점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. 질문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저는 이 질문을 내신 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어떤 질문을 냈는지도 모르잖아요. 제가 말씀드린 어떤 기준들을 통해서 나름 해석해 보시는 도구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일치성과 모순점이라는 말을 했는데 어떤 곳에서나 이렇게 꾸준히 일치된 게 보이면은 그 사람의 자아나 사고방식이 좀 안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. 근데 어떤 데선 이런 면이 보이고 어떤 데선 이런 면이 보인다면 내가 아직 내 안에 이렇게 통합을 잘 이루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바로미터로 삼아서 내가 나를 알아가는 과정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그 성으로 간 소년이 어떤 일을 겪는지를 가지고 질문한 걸 읽어보려고 하는데요. 왕은 그 보물이 궁금했던 게 맞긴 할까? 굳이 가져갈 물건을 세 개만 정하라 하는 것도 그렇고, 어쩌면 왕이 흑막이 아닐까? 진짜 궁금했으면 수색하거나 지원을 아끼지 않았을 텐데. 자, 왕이 보물이 궁금했다고 어느 버전의 동화책에 써 있나요? 이 질문을 읽고 내가 잘못 읽었나 하고 동화 세 번을 뒤져봤어요. 왕이 보물을 궁금했다고 나오지 않아요. 왕이 소년이 살아있는지 궁금했다고 나오고, 그래서 너가 소름을 배웠니? 이걸 궁금한 건 나오는데 이 질문 만드신 분이 보물이 궁금했나?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내용이 안 나옵니다. 그래서 근데 같은 분 아니에요. 하여튼 뭔가 의심의 코드가 있어. 지금 의심의 코드가 계속 보이는 분이 있어요. 이런 분은 질문이 많습니다. 근데 써먹을 게 좀 없긴 해요. 질문이 많고 다 의심이야. 다 왕도 의심스럽고 여관주임도 의심스럽고 나중에 뭐 개, 고양이, 소도 의심스럽겠죠. 진짜 궁금했으면 수색하거나 지원을 아끼지 않았을 텐데가 무슨 말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, 그러니까 이 말씀이시죠. 본인이 이제 만들어서 읽었어. 이 동화를 읽고 왕이 보물을 궁금해한다고 설정을 했고요. 본인이 이런 보물이 궁금한 거죠. 안 써있어요. 동화에는 궁금했다고. 근데 보물이 궁금했다라고 정하고, 근데 왜 남을 보내냐라는 울분이 있어. 여기에 누가 그랬나 봐요. 누군가가 본인이 궁금한 걸 이 질문자에게 시킨 적이 있나? 그런 상사가 있나? 아니면 그런 뭔가 억압 또는 나쁜 기억이 있나? 이 생각이 저는 사실은 들었어요.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읽히기 시작한 거예요. 지금 이 권력자가 자기가 궁금한 걸 얘를 보냈다. 그래서 얘가 그 보물을 찾고 나서 이렇게 됐다. 근데 중간에 사람들이 많이 이상당했다. 이럴 거면은 네가 수색을 하지 그랬냐, 이런 말씀인데요. 동화 내용에 이 성에서 살아남으면 보물이 가난한 사람들을 다 구제해준다라고 알려졌다고 쓰여 있습니다. 그래서 보물이 뭔지를 궁금해할 필요는 없어요. 제가 알기로는 이 왕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주는데 관심 있는 왕으로 볼 수도 있었거든요.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공주와 결혼을 시키겠다라는 조건을 건 건데, 그걸 굳이 안 보시고 왕이 보물을 궁금해하고선 지가 지원도 안 하고 수색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시켰다 이렇게 보는 건 사실은 아주 그 간단한 동화에서도 이런 에피소드가 많은데,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의혹을 포기하지 않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원래 괴물을 물리치면은 공주와 결혼하게 할게요 할 때 그 사람의 용맹성? 이거를 테스트하는 통과 의뢰로서 나오는 것인데, 그 테스트하는 것을 그러면 뭐 자기가 수색할 수 있죠. 근데 영웅을 찾아내진 못하겠죠. 그리고 도전과 패기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서민들에겐 없는 거고, 네,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설명은 동화 전반에 대한 그 하나의 키로서 작용할 수 있는 원리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자, 자꾸 만들어 읽지 마시고 나와 있는 대로 읽읍시다.
세 번째는 정보인데요. 여러분 이거 읽고 나서 이 생각 안 했어요? 살아있지 않은 준비물을 세 가지 가져갈 수 있다 했을 때 탁탁탁 준비를 했는데 그때 딱딱 들어맞아요. 에이, 동하다 보니까 너무 우연의 일치다.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. 나의 믿음에 의하면 그건 아닌데 어째서 어떤 요소에서 도대체 이 소녀는 여기서 뭘 가져가야 되는지 알고 있었을까 찾아봤거든요. 소녀는 여관 주인을 조르고 졸라 마침내 가까운 곳에 있는 귀신 붙은 성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야 말았습니다. 여관 주인은 거기야말로 소름 끼친다는 게 뭔지 제대로 알만한 곳이라고 말했습니다. 소녀는 그저 성 안에서 사흘밤을 보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. 몇 가지 질문을 합쳐서 읽어볼까요? 소녀는 왜 카드냥이들의 발을 보고 싶었을까? 관 속의 시체는 정말 동생이었을까? 굴뚝에서 내려온 나머지 사내들은 무슨 사연으로 거기까지 와서 볼링을 쳐야 했을까? 여기에 보면은요, 왜 보고 싶냐? 정말 동생이냐? 왜 거기까지 와서 볼링을 치냐? 이게 첫 번째 시간에 제가 해드린 질문과 상통하는 거라서 여기에 관련해서는 한마디로 압축을 할게요. 써있는 설정은 그 설정의 의미를 궁금해하는 게 좋겠죠. 분명히 이 귀신과 함께 지내는 사흘밤은 이 소년의 어떤 면을 증거해야 되는 틀 속에서 작용하고 있어요. 그렇다면 걔네들이 와서 왜 볼링을 치는지는 이 동화를 만든 사람도 궁금해하지 않는 거예요. 그냥 그런 애들이 있어요. 어디 뭐 어느 무덤에 가면 무슨 고양이가 나온다. 어디 가면 뭐 무슨 소리가 들린다. 도깨비들이 나온다. 이런 설정이 되게 많아요. 우리 전래 동화에도 뭐 계암나무 위에 올라갔더니 밤마다 도깨비들이 파티를 하잖아요. 그러면 그 도깨비들은 왜 거기서 파티를 하냐? 우리가 토론한다고 밝혀낼 수 없죠. 안 중요한 거예요. 그보다는 그 파티 속에서도 이 계암을 뭐 깨물어가지고 뭐 소리가 나고 그래서 혹을 붙였다 뗐다 하고 그것의 의미가 중요한 거잖아요.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. 여기서 나오는 인물들 하나하나가 언뜻 궁금한 것 같지만 그냥 쓰여 있는 설정, 그 설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렇게 통일시키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두개골 가공 실력을 보면 밥 벌어먹고 살만했을 텐데 소년의 가족은 그런 손재주를 몰라봤을까? 이게 좀 예리한 질문이죠. 결국은 모든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잘 갈고 닦으면 예리한 질문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죠. 그래서 이것저것 의심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지 마시고 그게 맞는지에 대해서 가늠해보고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피드백을 잘 듣고 하면 질문을 굉장히 잘 만들 수 있어요. 여기서도 전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했어요. 결국은 그것이 이 동화가 의미하는 거겠죠? 그럼 거기에 힘을 실어서 해석을 덧붙이시면 됩니다. 재주가 있는데도 인정받지 못한 소년이었구나. 멍청해서 어떤 것도 배울 수 없었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. 저 애는 평생 아버지의 짐이 될 거야. 방구석만 차지하고 앉아 아무것도 하려 들지 않으니 정말 큰일이다. 밥벌이 삼아 뭘 배우고 싶냐. 지금 이 동화상에는요, 첫째는 굉장히 똑똑하고 뭐든지 잘하고 못하는 일이 없고 반드시 해내는 사람으로 나오고 있고요. 둘째는 뭘 배울 수조차 없대. 뭐 가르쳐줬는데 뭐 더뎠다 이게 아니라 얘 뭘 배울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. 좀 가족이 너무하지 않나 할 정도로 이게 어떤 상황일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.